0. 라켓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라켓이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우연히 심하게 손상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매치를 하는 동안 라켓을 교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켓이 우연히 심하게 손상된다면 손상된 라켓을 그 선수가 경기구역에 가지고 온 다른 라켓이나 경기구역으로 다른 사람이 건네준 라켓으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0. 게임과 매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쪽 선수나 양쪽 복식조가 모두 10점의 점수를 득점하지 않으면 11점의 점수를 먼저 득점한 선수나 복식조가 그 게임을 이긴다. 양쪽 선수나 양쪽 복식조가 모두 10점의 점수를 득점할 때는 그 이후에 먼저 2점의 점수를 앞서 득점한 선수나 복식조가 그 게임을 이긴다. 마이너스 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매치는 홀수 개의 게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반의 게임들을 이긴 선수나 복식조가 매치를 승리합니다. 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매치는 홀수 개의 게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반의 게임들을 이긴 선수나 복식조가 매치를 승리합니다. 1. 서비스 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도 방법과 연계. 서비스 전 자신만의 루틴을 수행합니다. 침착하게 서비스 넣을 준비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넣을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위치나 약점을 고려합니다. 서비스의 길이, 코스, 회전 등을 고려합니다. 3구를 어떻게 할지 고려합니다. 공과 라켓을 확인합니다.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리시브 위치, 자세 등을 확인합니다. 리시버의 리시브 습관 등을 고려합니다. 최대한 공격적인 3구를 하도록 서비스합니다. 2. 러버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러버 용어가 다양하니 다시 확인 바랍니다. 러버 종류가 규정인가? 러버에는 뒷면 소프트 러버, 앞면 소프트 러버, 한 장 러버, 높은 돌출 러버, 안티스핀 러버 등이 있습니다. 뒷면 소프트 러버는 스펀지의 돌출 부분을 뒷면으로 바꾸어 붙인 것입니다. 이 러버는 스피드와 회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드라이브 전형 선수에게 적당합니다. 하지만 공의 회전에 영향을 받기 쉽고 공의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앞면 소프트 러버는 스펀지 위에 한 장의 돌출 러버를 표면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러버는 회전량에 있어서 뒷면 소프트 러버보다는 떨어지지만 상대의 회전에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진속 공형 선수에게 적합합니다. 한 장 러버 OX 러버는 앞면 소프트 러버처럼 돌출이 앞면에 있지만 아래에 스펀지가 없습니다. 이 러버는 컨트롤이 뛰어나고 상대의 회전에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회전을 걸기 어렵고 스피드도 떨어집니다. 견고한 수비를 원하는 수비형 선수에게 적합합니다. 높은 돌출 러버는 앞면의 돌출이 높은 러버를 말합니다. 이 러버는 높은 돌출로 인해 상대의 회전이나 스피드를 흡수합니다. 상대의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백스핀 볼이 되어 방구되고 상대의 백스핀 볼은 톱스핀이나 무회전 볼이 되어 방구됩니다. 안티스핀 러버는 러버를 경질화시켜서 회전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스스로 회전이나 스피드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3. 탁구대 규격 및 경기 공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탁구대 규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합 표면이 되는 탁구대의 윗면은 길이 2.74m, 너비 1.525m의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탁구대는 바닥에서 76cm의 높이의 수평면으로 놓여야 합니다. 탁구대 윗면의 옆부분은 시합 표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합 표면은 공인구를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23cm로 일정하게 튀어 올라야 합니다. 시합 표면은 무광의 어두운 색이어야 합니다.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은 2cm의 흰색으로 합니다. 센터라인은 3mm의 흰색으로 하며 센터라인은 오른쪽 하프코트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경기 공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공간은 길이 14m, 너비 7m, 높이 5m 이상의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의 경우 경기 공간을 줄일 수 있지만 길이 8m, 너비 6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베테랑 대회에서는 경기 공간을 줄일 수는 있으나 길이 10m, 너비 5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경기 구역은 높이가 50cm에서 100cm의 서라운드를 둘러싸야 합니다. 서라운드의 배경색은 동일한 어두운 색으로 합니다.
LED들과 유사한 장치들이 서라운드들에 사용된다면 이것들은 매치를 하는 동안 선수들을 방해할 만큼 밝지 않아야 하며 경기 중일 때는 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네트 어셈블리에 대해 말하시오. 네트 어셈블리는 네트, 지주, 지주봉으로 구성되며 탁구대에 이들을 부착하는 젬쇠도 포함됩니다. 네트는 양쪽 끝에 있는 높이 15.25cm의 수직봉에 부착된 끈으로 설치합니다. 수직봉의 외부 한계는 사이드라인으로부터 15.25cm입니다. 양쪽 지주 사이의 길이는 183cm입니다. 네트의 높이는 길이 전체가 시합 표면으로부터 15.25cm입니다. 네트의 밑바닥은 길이 전체가 시합 표면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5. 공인구에 대해서 말하시오. 공은 구형태로 지름은 40mm이어야 합니다. 공의 무게는 2.7g이어야 합니다. 공은 플라스틱의 재질로 합니다. 공은 무광의 흰색 또는 오렌지색이어야 합니다. 6. 라켓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블레이드는 평평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블레이드 두께의 최소 85%는 원목으로 해야 합니다. 블레이드 내부 접착층은 섬유 소재, 압축용지 등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두께의 7.5% 또는 0.35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커버링은 블레이드 전체를 덮되 블레이드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블레이드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모든 층, 접착층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여야 합니다. 라켓 커버링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다른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7. 올바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비스는 공이 서버에 정지된 프리핸드의 손바닥 위에 자유롭게 놓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버는 공을 수직에 가깝게 위로 띄어야 하고 회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이 손바닥에서 떠난 후 적어도 16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서버가 공을 치기 전에 어떠한 것도 닿으면 안 됩니다. 공은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시합 표면 위와 엔드라인 뒤에 있어야 합니다. 공은 리시버에게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서버의 프리함과 손은 볼을 띄운 즉시 공과 네트 사이에서 치워져야 합니다. 8. 서비스 규정 위반에 따른 심판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주심 또는 부심이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매치의 첫 번째 경우에 한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서버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수 또는 그 선수의 복식 파트너가 적법성에 의심스러운 서비스를 경고 이후에 시도할 경우에는 부정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선수의 신체적 장애로 규정 준수가 어려울 경우 주심은 예외적으로 올바른 서비스의 요건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9. 렛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서비스할 때 공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린 후 상대방 코트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 리시버가 공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기가 심판에 의해 중단된 경우입니다. 10.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는 상황을 설명하시오. 서빙, 리시빙, 엔드의 순서가 잘못되어 교정하고자 할 때입니다. 경기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선수나 조언자에게 경고나 처벌을 주고자 할 때입니다. 랠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 조건이 방해를 받을 때입니다. 11. 득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실점과 연계. 상대 선수가 올바른 서비스를 실패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이 엔드라인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허용되지 않은 라켓으로 공을 쳤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의 프리핸드가 시합 표면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12. 실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득점과 연계. 선수가 올바른 서비스를 실패했을 때입니다.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선수가 친 공이 엔드라인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입니다. 선수가 허용되지 않은 라켓으로 공을 쳤을 때입니다. 선수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입니다. 선수가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선수의 프리핸드가 시합 표면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13. 게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대 10 이전의 상황에서는 11점을 먼저 획득하는 선수가 그 게임을 이깁니다. 10대 10 상황 또는 그 이후의 동점 상황에서는 연속 2점을 먼저 앞서는 선수가 그 게임을 이깁니다. 14. 서빙, 리시빙, 엔드 선택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빙, 리시빙, 엔드 선택권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승자가 서브, 리시브 또는 특정 엔드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상대 선수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2포인트 득점하면 서비스 순서가 바뀝니다. 듀스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 경기 촉진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1점마다 서비스 순서를 바꿉니다. 매 게임마다 엔드 체인지를 하고 맨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느 선수가 5점을 먼저 획득하면 엔드 체인지를 합니다. 복싱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느 조든 5포인트를 먼저 획득하면 리비스 조는 리시빙 순서를 바꿉니다. 15. 서빙, 리시빙, 엔드 순서 오류가 있을 때 심판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선수가 서브 또는 리시브를 한 경우 주심은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 초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기를 재개합니다. 복식에서는 오류가 발견된 게임에서 먼저 서브할 권리를 가진 조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경기를 합니다. 선수가 엔드를 바꾸어야 함에도 바꾸지 않은 경우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 초기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엔드를 바로잡은 후 경기를 재개합니다. 오류가 발견되기 전에 획득한 포인트는 어떤 경우라도 모두 인정됩니다. 16. 경기 촉진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촉진제는 게임 시작 후 10분이 되었거나 시간에 관계없이 양 선수가 요청할 경우에 시행합니다. 단 게임 중 양 선수의 점수 합이 적어도 18점이 되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기 촉진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랠리 중이었다면 랠리에서 서버의 서비스로 경기를 재개하고 랠리 중이 아니었다면 직전 랠리에서의 리시버의 서비스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리시브하는 선수가 13개의 리턴을 성공하면 리시버는 한 포인트를 득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한 번씩 교대로 서비스를 합니다. 경기 촉진제가 시행되면 매치가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17. 경기 복장과 경기 복장에 하는 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복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복장은 반소매, 민소매의 셔츠, 반바지나 스커트, 원피스, 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됩니다. 셔츠, 스커트, 반바지의 주색상은 셔츠의 소매나 칼라를 제외하고는 공이 색깔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깔이어야 합니다. 경기 복장에 있는 장식이나 선수가 착용하는 아이템은 상대 선수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눈에 띄거나 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디자인과 문자는 복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단체전에 참가하는 같은 팀의 선수들과 세계대회, 올림픽 또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의 복식조로 참가하는 같은 국가의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양측 선수 및 조는 관중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색상의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양측 선수나 팀이 유사한 셔츠를 입고 있으나 어느 편이 바꿔야 할지 합의가 안 될 때는 주심의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계대회, 올림픽 또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소속 협회가 승인한 종류의 셔츠, 반바지 또는 스커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경기 복장에 하는 광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셔츠의 앞면, 옆면, 어깨 부분에 뚜렷이 구분되게 최대 6개까지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합친 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앞면에는 최대 4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최대 2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40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반바지나 스커트의 앞면과 옆면에는 최대 2개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선수 등번호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심판 복장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이 4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18. 조명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조건. 다른 주요 대회들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의 조명의 밝기는
경기 표면과 경기 구역 위에서 균일하게. 수직조도 1800럭스, 수평조도 200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워밍업과 연습장의 탁구대 위에서 100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이 사용될 경우 조명의 밝기는 모두 균등해야 하며 경기장 배경의 밝기는 경기 구역의 가장 어두운 부분보다 더 밝으면 안 됩니다. 조명의 광원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5m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19. 경기 전 연습 시간은 몇 분입니까? 2분입니다. 20. 연습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 시합할 탁구대에서 최대 2분 동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습 시간은 레프리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휴식 시간 동안에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합이 중지된 경우 레프리는 선수들에게 시합 테이블을 포함하여 어느 테이블에서든 연습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장비를 점검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손상된 공이나 라켓을 교체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 전에 몇 차례 이상의 연습 랠리를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1. 인터벌 휴식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매치 안에서 게임과 게임 사이에 최대 1분까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매육전마다 타월링을 위해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매치 마지막 게임에서 엔드 체인지할 때 짧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분까지 한 번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치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치와 매치 사이에 최대 5분까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선수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1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2.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는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분까지 한 번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받으면 주심은 시합을 중단시키고 흰색 카드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선수의 테이블에 타임아웃 표시도구를 올려놓습니다. 타임아웃 요청은 개인전에서는 선수나 지정된 조언자가 할 수 있고 단체전에서는 선수나 팀 캡틴이 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개인전에서는 선수가 결정할 수 있고 단체전에서는 팀 캡틴이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선수나 조가 다시 시합할 준비가 되었거나 1분이 경과했을 경우 어느 것이든 더 빠른 것에 따라 심판은 표시도구를 치우고 경기를 재개합니다. 23. 타월링은 몇 점마다 하는지 설명하시오. 각 게임을 시작해서 두 선수의 점수 합이 6점이 되거나 6의 배수의 점수가 될 때마다 타월링합니다. 또한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 어느 선수가 먼저 5점을 획득하면 엔드 체인지할 때 짧은 인터벌이 주어지고 그때 타월링합니다. 24. 게임 간 휴식 시간 몇 분입니까? 1분입니다. 한 매치가 연속되는 게임 사이는 1분까지의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25. 감독이나 선수에 의한 타임아웃은 몇 분입니까? 최대 1분입니다. 26. 단체전 경기에서 연속으로 매치에 나가는 선수의 휴식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27. 경기 중 조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단체전 경기에서는 경기 구역에 있도록 허가된 누구에게서라도 선수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에게 지정하여 알린 한 사람에게서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할 경우 주심은 레드카드를 주고 경기 구역을 떠나도록 지시합니다. 허가된 조언자가 불법 조언을 하는 경우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이 결정된 조언자가 이에 불응 시에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레프리에게 보고합니다. 선수는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플레이가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노화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째,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세포 수준에서는 DNA 손상 축적, 세포 분열의 한계, 텔로미어, 단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조직 및 장기 수준에서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합니다. 넷째,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속도 저하 등 뇌 기능의 변화도 노화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노인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째, 노년기에는 은퇴와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해 자아 정체감의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며 이는 우울감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생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지면서 자아 수용과 삶의 의미를 찾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3. 노인이 운동을 하는 필요성,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지연시키고 호흡기 순환기 기능의 증진과 근기능 증대 등 각종 건강 증진 강화에 필요합니다. 인체의 심리적 행복감과 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고 질병의 예방과 회복에 필요하며 친교 확대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또한 성취 경험과 흥미 확대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노인 운동 지도사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 운동 참여자의 언어를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 운동 참여자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공감도 가져야 하며 또한 노인 운동 참여자를 공손한 태도로 대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상황에 맞는 언행을 하는 재치가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참여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언행을 일치시키고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5.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지도 기법 지도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여자들보다 일찍 도착하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기, 오늘 해야 할 운동을 소개하기, 운동의 목적과 효과를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동기 유발, 참여자 스스로 몸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해주기, 사교적 관계 조성하기,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6. 노인 운동 지도 시 필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확한 의사 전달과 정확한 지도 방법과 노인 운동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긍정적 피드백 등이 필요합니다. 7. 노인 운동 지도의 목표에 대해 말하세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율성, 외부 환경 적응, 독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소속감,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 협동 정신을 강조하고 가족 간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융합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8. 노인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이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는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적 효과는 심폐기능 향상과 근골격계 기능 향상 등 체력이 증가합니다. 심리적 효과는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기분 상태의 개선 및 우울증 감소 등 정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는 세대 간 교류 촉진과 확대된 사회적 문화적 연결망과 새로운 역할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9. 노화의 정서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능 및 기억력 감소, 우울증 경향과 소극적 성향 증가, 타인에 대한 의존성 증가, 고독감도 증가합니다. 또한 은퇴로 인한 사회적 신분 상실감과 가족과 친구 등의 죽음으로 허무감,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10. 노인의 인지능력의 보편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 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신체와 뇌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제한이 생기게 되고 기억력이 약해지면서 유연한 사고와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학습 능력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됩니다. 기억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지만 형태에 따라 약화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방법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 간 차이도 있습니다. 11.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 지도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상대방의 의사 전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상대방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언어 전달보다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동작보다는 쉬운 동작 위주로 지도합니다. 복잡한 동작보다는 단순한 동작 위주로 지도합니다. 다양한 동작보다는 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히도록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12.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흔히 사용하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의학 용어나 특수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하고 친절과 보살핌의 자세로 대합니다. 공감을 느끼며 경청합니다. 저음으로 분명하고 천천히 말하고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접촉을 적절하게 자주 사용합니다. 다만 어린 유소년을 다루듯 말하지 않아야 하고 소리 질러가며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눈을 맞추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대상자를 정면에서 쳐다볼 것과 눈높이를 맞추고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노인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년층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반복적 교육을 하고 기본 자세 교육 시 틀에 맞추는 교육이 아닌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하고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고 휴식 공간 확보로 교육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수업 장소에 일찍 도착하여 새 참여자 파악 등 상호 교류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지도한다.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한다.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하다. 과도한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은 절제한다. 14. 노인 운동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활동 지침과 안전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지감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대화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자아 존중감을 상승하게 해줍니다.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표현이 필요합니다.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거리, 고통, 관심사를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쉽습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근위축 및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는 자세로 인해 허리 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외과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피부 및 지방 조직 약화, 세포 감소, 뼈대와 수익은 약화, 치아의 감소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흰머리 증가, 머리카락 감소, 주름살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나타납니다. 16.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으로는 체력, 유연성, 균형감, 회복력 등의 기능이 약화되고 정신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고립감 등의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에게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능력을 유지하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양식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교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7. 노인 스포츠로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여 노인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18. 노인의 운동 지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근력과 골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담을 통해 각종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병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 운동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마감 운동을 하고 운동은 강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고 체중을 이용한 저항 운동이나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 상승의 위험이 있는 과도한 운동, 관절을 반복 사용하는 동작, 과하게 신전시키는 동작,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는 동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9. 노인 지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지도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질병이 있는 노인은 운동 전 의사에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동작이나 무리한 동작은 절제합니다. 20. 노인 지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근력과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에 두고 체중을 이용한 저항 운동이나 저강도 유산소 운동,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각종 성인병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 운동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으로 퇴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며 심리적으로도 약해지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운동의 목표는 신체 능력의 퇴화와 같은 노화 현상을 늦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 심리적 활력과 자신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자의 상태에 맞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일도 부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21. 노인 체육활동 지도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발성을 중시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준하여 지도합니다. 지역성을 중시합니다. 통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흥미를 중요시합니다. 22. 노인 운동 지도 목표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체력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킵니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습관을 형성시킵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 환경과 보호 장비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의 운동 요구사항과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23. 노인 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운동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인 연결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하여 운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4.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다르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량, 골밀도가 감소하여 근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폐활량, 유연성, 신경 반사작용 등에서 운동 수행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등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며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25.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한데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유소년이나 중년층이 탁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론 및 기본기를 갖추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작업일 수 있으나 기본기를 갖춘 후 제대로 치는 탁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만들어주고 게임 위주가 아닌 기본기 위주의 스텝을 활용해 전신으로 운동하는 탁구에 대해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층은 생활체육의 기본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기본을 지켜 유소년 및 중년층들과도 함께 어울려 즐겁게 땀 흘려 운동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텝과 좋은 자세 스윙을 가르쳐 연결 위주의 탁구를 가르쳐야 합니다. 26. 흥미를 잃었다던가 다양한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설명하시오. 저는 먼저 지도자와 배우는 사람 상호 간의 믿음을 쌓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는 분이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놓거나 초심을 떠올리도록 대화를 나누고 만약 계속 배운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일과 플레이를 원하는지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안내한 후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7. 노인 지도 시 유의사항 및 노인 지도 과정에서
지도 대상인 노인이 실력 향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조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노인들은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자존감이 감소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노인들에게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 대상인 노인들의 운동 능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휴식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28.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 스포츠 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9.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른 운동 처방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적 상태는 근육량 감소, 근력 저하, 유연성 저하, 균형감 저하가 있으며 정신적 상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상태가 있습니다. 운동 처방으로 증강도 유산소 운동을 2-3회 30분 이상 실시하고 증강도 저항 운동을 2-5회 실시합니다. 30. 노인에 맞는 영양 섭취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에도 근력 운동에는 일반인과 큰 차이 없이 영양을 섭취해주면 됩니다. 다만 골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칼슘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많은 단백질 섭취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 성인과 같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포화지 방산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채소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31. 노인에게 적당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 조성, 뼈 건강, 신경근 긴장, 스트레스 수준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이상의 운동 형태 이용을 권장합니다. 대표적 유산소 운동으로 자전거, 가벼운 조깅, 수영, 걷기 등을 해줍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3-5회가 적당합니다. 강도는 심폐계, 근육골격계를 자극할 정도로 설정합니다. 32.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저항 운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큰 근육을 사용한 운동을 초반 배치하여 저항 운동을 실시합니다. 하체 운동은 레그프레스를 초반에 배치합니다. 상체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 시티드 로우 등을 초반에 배치합니다. 노인이 유연성과 낮은 골밀도 등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서 맨몸 운동, 튜빙 밴드, 짐스틱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별 운동보다는 전신 또는 여러 근육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노인기, 즉 만 65세 이상 체력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 및 골밀도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맨몸 운동으로 측정합니다. 상지의 경우 악력의 강도, 하지의 경우 맨몸 스쿼트로 측정합니다. 주된 평가로 유연성과 심폐지구력 등을 평가합니다. 34. 노인의 노화 원인 3가지를 설명하시오.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 및 습관으로 근위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퇴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35.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감 소진과 영양 및 수분 보충의 부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고강도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6.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노인의 경우 유연성, 근육량, 심폐기능, 골밀도 등이 감소하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더 높아서 운동 진행 시 부상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37. 노인에게 머신 운동을 가르칠 때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먼저 시범을 보여 이해를 도와야 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안전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저강도로 실시합니다. 러닝머신으로 불리는 트레드밀보다는 무릎에 무리가 덜한 고정자전거 등을 권유합니다.
운동 전 해당 운동에 대한 목적을 상기시켜줍니다. 38. 노인 운동 전문가가 꼭 갖춰야 할 2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인 질병에 대한 지식과 그에 따른 운동 처방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39. 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조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환자의 의식 유무 확인 후 119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호흡,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부상이 있다면 얼음찜질, 손상 부위 대한 압박, 응급처치를 실행합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화상 시 해당 부위 옷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0. 노인에게 적당한 유산소성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시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5회 권장하고 강도는 심폐계, 근골격계를 자극할 정도로만 설정하여 운동합니다. 41. 노인의 노화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시간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신체 손상, 신체 시스템 약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생활 방식,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이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발생으로 조직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하여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근위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42. 노인 체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상활동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건강 관련 체력의 요인으로는 신체 조성,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특정한 활동이나 스포츠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관련 체력의 요인으로는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 순발력을 포함합니다.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도전과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신체적 능력에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43. 치매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말을 걸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부여를 위하여 보상제도를 도입하거나 외부 강사, 초빙 또는 가족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룹 형태의 집단훈련 방식을 통하여 사회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사회성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가능한 한 주 45회 하는 것이 좋고 운동 시간은 매일 30분이 적당하고 무리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운동 형태는 걷기 10분, 운동 10분,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운동 10분을 권장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재미있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영, 체조, 춤을 음악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체조는 필수 종목입니다. 44. 노인 저항 운동 시 이점에 대해 말하세요. 노인이 저항 운동을 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인 고지혈증, 당뇨 등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하된 근력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고 심폐지구력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은 뼈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의 예방 혹은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이 증진되거나 근육량이 증가되면 자존감 상승, 자신감 증가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도 큰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45. 고관절을 다친 노인에게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움직임이 적어 근감소증에 의해 근손실이 올 수 있으며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 감소에 따라 각종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6. 자동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 목적 및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세동기는 심정지된 사람에게 사용이 가능하며 강한 전기 충격을 심장에 주어 심장을 뛰게 하는 데 있습니다. 47. 물이 묻은 상태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기가 있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심장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환자와 장비를 물기 없는 장소로 이동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48.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이 저하되는 최대 요인은 근육량의 감소이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근섬유의 위축과 수의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 증가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는 주로
근섬유의 위축 및 근섬유의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49.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운동을 2개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밴드 운동과 플렉스바 운동이 있습니다. 밴드 운동은 고무로 만든 밴드나 튜브를 이용한 운동이며 밴드를 끌어당겨 생기는 장력이 무게가 됩니다. 즉 밴드가 수축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여 근육의 힘이 발휘됩니다. 플렉스바 운동은 발을 잡고 비틀고 구부리고 흔드는 동작을 통하여 노인들의 약화된 손목, 손가락 등의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0. 고혈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축기 140mmHg, 이완기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봅니다. 51. 고혈압이 있는 노인의 운동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운동 전 혈압을 체크합니다. 혈압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동 지도를 합니다. 낮은 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고중량 운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52.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운동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운동 시작 전 혈당 체크를 한다. 300mg/dl 이하로 권장합니다. 저혈당인 경우 운동 시작 전 당을 섭취하여 보충합니다. 저강도의 저항 운동과 주 3-5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성 운동을 권장합니다. 식품과 인슐린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53. 관절염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절의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을 지도합니다. 저강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사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도록 지도합니다. 54. 협심증 환자의 운동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유산소 운동은 가슴 통증을 느끼는 수치가 100%일 때 그 수치의 70%의 강도로 30분가량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허파를 자극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므로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피합니다.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저강도로 실시하며 발살바 호흡법은 금지합니다.